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말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 김 기자, 임종석 실장,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SNS를 통해서 갑자기 밝힌 건데요. 내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다, 검찰에. 그리고 주변에서는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짜맞추기다 등등의 비판을 함께 내놨습니다. 과거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뭔가 발끈하던 국회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흰 것은 흰 것대로,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구분되기를 기대하고요. 적어도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그런 무리한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점은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나 하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내년에는 한층 더 쇄신하는 그런 청와대로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대응답은 하지 말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이 의혹에 관여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송초로 선거 지원에 관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내일 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글도 덧붙였습니다. 그래픽 등장할 겁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 덮어두고 이 일에만 몰두하면서 별건 수사로 확대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내일 소환을 앞두고 본인의 심경을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2월 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뭘 했죠? 송초로 지금 그 울산시장에 개입했는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비위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것을 재강화해가지고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사찰을 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수사한 이후에 기소됐고, 그리고 오늘 이 보도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머지 관련자가 이번에 기소된 13명 이외에 특정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실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제 그 출석을 공개적으로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 완전히 사실과 180도 다르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을 정치 검찰이지 수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오히려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6대 국회 때부터 임종석 국회의원과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서 그때의 임종석 의원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 그 임종석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로서 제가 팩트체크, 사실관계 검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자,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다면 대통령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라는 수사를 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다. 이게 임명권자의 뜻에 거스려서 하는 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뒀던 사건을 갑자기 이첩해서 수사했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특감반원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촉발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1년 8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덮어뒀다가 한 겁니까?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렸죠. 그리고 세 번째, 청와대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까?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아서 이미 제출도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하.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 때 압수수색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 저것도 사실관계가 틀렸다? 틀렸고요. 어허. 네 번째, 아이고야.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 별건 수사라는 것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뇌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안 되면 정치자금법으로 옮겨가는 걸 별건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에서 있는 선거 공작 사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의 사건, 예. 그리고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이건 동부지검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사건을 예. 별건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환이라든지 수사에 대해서 불쾌감을 토론할 수 있지만 적어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말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0년이니까 3년 전이었겠군요. 국회에 나와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의원님 말씀에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전희경 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김 기자, 아까 조 부장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약간 뭔가 협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검찰 수사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다. 눈은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봅시다.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을 했다. 아하.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서슴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집요하게 소환했다. 지켜볼 겁니다.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 넘겨주시죠. 법위에 군림하시는 겁니까? 임종석 전 실장님 이런 얘기인데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받아 영장에 근거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에 대해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직원 20여 명을 집요하게 소환했다고 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임 전 실장이 검찰 수사 정당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 프레임 짜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김 교수님은 오늘 임 전 실장의 저런 오늘 본인의 의견인데 주장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이 약간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정이 섞였다. 네, 감정이 섞였는데 사실 또 일면 저는 또 동의를 하는 것이 예. 너무 이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작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선거 국면이거든요. 총선 국면이고 모든 것이 사실 선출을 누구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수사에 몰려 있거든요. 효과는 정치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임 전 실장이 얘기한 대로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감정적이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얘기를 지금 가감 없이 지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선 이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만한데요. 이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특감반원 수사관이 숨진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지금까지 늘어졌을까요? 소환의 불응이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법이다. 이런 허위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오늘 그래서 기소한 거는 2월 3일 그러니까 신임 이번에 인사가 난 곳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라도
기소를 해야 된다. 예. 이 판단에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라고 했죠. 국민과 함께 지켜볼 예. 거다. 저는 요즘에 가장 제 스스로가 헷갈린 단어가 국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수없이 국민이란 단어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와 맥락을 다 뜯어보면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지지층이에요. 예, 예. 네. 저도 지금 이 울산시장 하명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라는 맥락에서도 예. 일반 국민이라기보다 지지층을 뜻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오늘 임 전 실장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실명으로 저격하고 나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장만 쭉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태도에서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저는 저기 윤석열 총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넣고 거기에 인사를 넣으면 그대로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허.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기로 해서 검찰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공정성도 없이 본인의 어떤 그 진영 논리에 따라 인사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그 항변은 정말 정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을 드냐면 어떤 느낌이 받으세요? 2020년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예. 17세기 16세기 조선시대 왕국을 보는 느낌입니다. 아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해? 그랬더니만 전직 지금 그 청와대 비서실장은 뭐라고 합니까? 감히 검찰이 청와대와 국무총리, 기재부실,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해? 예.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그 단어를 권력자가 쓸 수가 있죠? 오히려 예, 예.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얘기를 하면서 권력자들을 뒤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모든 그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검찰이 수사를 해오자 이런 식으로 검찰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아까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예. 오히려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해서 기소를 할지 특히 내일 그 임종석 비서실장은 서울중앙지검검찰청에 본인이 나온다고 공개로 하니까요. 나온다고 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마치 본인이 예전에 전대협 의장 때 마치 출두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국민들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내일 임종석 전 실장은 10시에 오전 10시 검찰 출석이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임 실장이 본인이 스스로 뭐 이제 공개해서 나오겠다고 한 거니까 아마 10시에 소환되는 모습부터 카메라에 임 전 실장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와중에 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맞습니까? 사실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은퇴를 선언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여권 관계자들이요, 뭐 매력 있다, 뭐 당의 인적 자원이다, 지역에서 여론이 좋다 등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임종석 실장을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임종석 의원에게 장 지도부가 권하는 이유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있는 광진이 추미애 대표가 빠진 이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넣어봤는데 굉장히 초경합 나오는 바에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확실히.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넣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유 있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당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그 자원을 써야죠. 대단히 잘 훈련된 분이시고 매력 있는 분이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들으신 대로 뭐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서른 최고위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임종석 전 실장을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조 부장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만큼 당의 귀중한 자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매력 있는 분 여기에 대해서도 전 동의를 해요. 허허. 왜냐? 현재 여당의 386 그룹 중에 가장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작년 11월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랬죠. 네. 그렇다면 정계에 복귀를 한다면 왜 복귀를 하고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 때문에 돌아오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상호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아, 유감이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서울 어디에 넣어봤더니 광진을.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여유 있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오, 네. 그래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인데 예.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검찰에 소환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좀 소환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한 인물은 검찰에 오늘 오전 소환이 됐습니다. 과연 누구 얘기일까요? 김 기자, 누굽니까? 네,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돌연 출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 오늘 마스크를 쓰고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뭔가 첩보 이첩,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첩보를 옮기고 또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부 언론에서 제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 아무 응답 없이 불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은 제가 핸드폰을 꺼놓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 수행에 기묘한 핸드폰을 꺼놨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현직 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피의자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건데 한 달 내내 조사를 미루다가 자신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난 뒤에 조사를 받겠다고 나오는 건 일반 피의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아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등등의 반응이 나왔는데 그래서 조 부장 한 말씀 하시죠. 네. 우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 검찰에 대해서 곱지 않겠죠, 마음이. 그리고 소환 통보를 받는다면 이 역시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이라든지 본인의 입장을 낼 때도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부합해야 돼요. 저는 오늘 굉장히 놀란 것이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월 13일, 1월 17일 검찰에서 등기 우편을 보냈다. 아니,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온 건 불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등기 우편을 2차례 받은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거 불응한 사실이 없다?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나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하고 또 청와대 비서관이라면 겸손한 자세. 어찌됐든 간에 국민께 어떻게 보면 실망을 시켜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저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